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우리 안보 그리고 경제 주제로 심층분석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상호 관세다. 사실 뭐 상호 우리는 관세 없는데 FTA로 인해서 그런데 25%라고 어쨌든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90일 유예를 줬죠. 그 90일 동안 협상을 하겠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75개 국가와 협상을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고 한국은 아주 중요한 그 75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꼭지점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제 규모 그리고 안보 어떤 파트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잭팟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뭐 국운이 그냥 급상승을 했죠. 그런데 잘 못하면 쪽박을 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고 우리 한국은 어떤 것을 지켜내고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저희 시각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을 연발하며 했던 이 한덕수 대행과의 첫 통화예요. 원래는 뭐 정상이니까 이 통역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통화를 했는데 이 관세 뭐 이야기할 때 통역이 이 한덕수 대행 생각에 뭔가 좀 매끄럽지 않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통역 빠져 해서 직접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외무장관도 했고 영어를 잘하니까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 잘하니까 그레이트 콜이다 멋졌어 라고 아주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자, 이 통화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28분간 이루어졌다. 한 고단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고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선, LNG 등과 같은 사안은 한국 측에서 먼저 언급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전화를 만족해 하면서 결국 관세를 25% 때린다 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미끼, 블러핑 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관세를 막 때렸습니다. 유럽연합에 20%, 베트남에 46%, 대만에 32%, 그리고 일본에 24%, 인도에 26%, 그리고 태국에 36%, 스위스에 31% 등등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어요. 자, 그런데 중국에는 최종 지금 현재까지는 125%의 관세를 때리고 중국은 또 보복으로 미국의 84%의 관세를 때리고 자, 이렇게 서로 간에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제 90일 동안 유예한다. 그 사이에 협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파는 제품이 10,000원이었다가 갑자기 12,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하던 차에 관세가 유예됐어요. 자, 그럼 90일 동안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관세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상품 교역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이. 또 서비스는 이야기 안 해요. 서비스. 상품 교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미국 자동차를 한국인들이 안 산다 이거죠. 아니 뭐 잘 만들면 사지. 또 서비스 좋으면 사는데 뭐 AS 센터도 몇 개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또 미국 자동차는 크고 그리고 뭔가 이 프레스티지도 느낄 수가 없고 독일 3사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자동차는 뭔가 그걸 타면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라는 좀 으스대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 차를 타면 저 사람 미국 차 왜 타는 거야? 차라리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나오는데 저거 왜 타지?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죠. 구글,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에 지금 많은 광고, 이거 유튜브 본사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이 크리에이터도 분배를 해서 하지만 그 중에 우리 크리에이터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절반을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도 광고 나오는 거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넷플릭스. 요즘 이제 케이블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디즈니, 이런 거. 거기에 이 서비스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알래스카의 가스관, LNG 협력, 이런 분야, 조선산업협력, 건암사업 참여, 이건 이제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이익이 있지만 미국도 지금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주한미군 역할은 미국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군이 28,500명이나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붙박이로 묶여 있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지금 핵심 관심사는 중국이야, 중국.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과 또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런 역할로 좀 변경하자. 그러면서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니들도 같이 해서 작게 새로 짜자. 북한과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니들을 도와서 북한과 전쟁하고, 중국과 전쟁할 때는 니들이 우리를 도와서 중국과 전쟁하자. 그게 한미 동맹 아니냐, 그게 조약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내라, 10조 원 내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SNS에 이렇게 대문자로 적었어요. 대문자로 적을 때는 강조하는 거죠. 원스톱 쇼핑이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패키지 딜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역 적자. 우리는 미국에 662억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107억 달러어치밖에 못 팔았다.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는데 미제를 살 게 있습니까? 미제 전자제품을 딱히 살 게 있습니까? 미제 자동차를 살 게 있습니까? 살 거 해봐야 미제, 애플 아이폰? 네. 아이폰 정도? 그런 거. 그거 외에 딱히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그래서 지금 망 사용료다. 지금 좌파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때리고, 구글 그럼 니들 나가라, 유튜브 나가라, 이러고 있던 게 바로 망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지금 걸고 넘어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유튜브 나가라 하는 망 사용료, 트위치라는 그 플랫폼은 결국 나가버렸죠. 망 사용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자, 이거로 좀 상세 좀 하자, 이거는. 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건데요. 알래스카 북쪽, 거의 북극에 가스 유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동토층인데, 여름은 또 어설픈 동토가 되어서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완전히 꽝꽝 어는 겨울에만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그냥 깔아가지고, 이제 지하에다가 까는 거죠. 그 동토에, 그게 1300km.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까지 1300km를 관통해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류산 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건설 비용이 450억 달러 플러스 알파. 450억 달러만 해도 65조 원. 65조 원 이걸 한국과 일본 이들이 해서 공사해서 우리 거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데서 지금 한국이 LNG 사고 있는데 그걸 이거 다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천연가스의 유전에 대한 그 지분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 하든지 미국 3분의 1 가지고 일본 3분의 1 가지고 우리 3분의 1 가지고 그래도 그 대신 미국은 유전되고 일본과 우리는 공사비 되고 이게 자원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식당 차려놨으니까 여기 주방기구하고 다 있으니까
니들이 재료하고 다 사와가지고 니들이 직접 조리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치우기도 니들이 다 치우고 그리고 돈은 제대로 내고 가고 그렇게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좋다. 지분을 나누자. 니들이 엑선모빌 이런 데서 뭐 가이아나 유전이다 어디 유전이다 투자할 때 지분 다 나누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해군력을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아야 돼요. 또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아야 세계적인 이 발언권 또 지배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주력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요거 한 척당 25억 달러인데 이거 미국이 그러니까 1년에 한 3척에서 4척씩은 지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 1년에 한 척 반 정도밖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짓는다 그러면 컨스텔레이션급 이거 미국이 1년에 2척씩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10척을 못 지었으니까 당분간 3척씩 확확 찍어야 돼요. 이거 미국은 이걸 찍어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또 한다. 여기에 한 척당 12억 달러 1조 7천억 원 요거는 3조 6천억 원 이런 거 우리가 해줄게. 니들은 할 수 없잖아. 그 대신 우리가 해줄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관심은 조선소의 현대화 미 국내에 있는 조선소 현대화가 또 관심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한화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조선소도 우리 한국의 조선 시스템 건조 시스템 이런 거 이식해주고 기술 이식해주고 좀 현대화 시켜줄게. 그렇지만 그 조선소는 너무 작으니까 대부분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하자. 자 이렇게 해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니들은 중국에 해군력 추월 안 당해서 좋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좋고 3조 6천억이면요 우리 이거하고 비슷한 정조대왕함 그거 현대중공업이 1조 2천억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이 알레이버크급 지금 3조 6천억입니다. 기간은 훨씬 더 길죠. 우리는 1년에 한 척씩 찍어버렸는데 이거 3년 걸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좋고 싸서 좋고 그리고 우리도 좋고 이거 하자. 그럼 미국이 이걸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대신 니들 이런 거 LNG 저거 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1년에 2척에서 3척을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을. 그런데 지난 5년간을 보면 1년에 한 척도 못 지었어요. 5년간 4척밖에 못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에서 공격 원잠 필요한 최소 요구량이 66척. 그런데 현재 보유량은 49척. 17척 모자라죠. 그런데 LA급 SSN 공격 원잠이 지금 퇴역 예정이 24척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17척 더 짓는 게 아니라 퇴역을 해나가고 점점 이제 17척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바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연간 건조 능력이 자기들 서류상으로는 2척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척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지금 가디언즈가 보도를 했는데 호주가 오커스 레짐을 탈퇴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호주가 오커스 레짐이 영국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전수해주고 호주가 핵잠수함 건조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작전 일부 분담한다. 이게 오커스 레짐인데 그거 호주는 탈퇴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해줄게. 호주가 사기로 했던 버지니아급 3척 그거 우리가 살게. 그 대신 그 기술을 우리에게 줘. 우리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에서 우리가 만들게. 기술 줘. 그리고 우리 돈으로 호주 대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원래 호주에서 지으려고 했잖아. 그걸 우리 달라니까. 우리 동맹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핵잠수함 가지고 그리고 기왕에 여기서 또 핵잠수함 만들었으니까 니들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기술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 버지니아급 만드는 것도 우리 현대 그리고 한화오션에서 그냥 만들어라 해서 이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런 걸 1년에 한 척씩 2척씩 그러니까 각각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 척씩 탁탁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미국 스스로가 지금 중국에게 추월당할까봐 발등에 불이 그냥 뜨겁게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어떤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협상 수단이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미국은 28,500명의 미군을 대한민국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해군은 거의 없어요. 해군은 연락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군 사령관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 원스타입니다. 근데 원스타 그 사람 뭐 하냐? 그냥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하는 임무는 전시에 미군 증원 들어오는 그 미군 전력을 증원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시설, 시스템 이거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군은 2개 전투비행단이 있는데 한 개는 오산 51 전투비행단, 하나는 군산 8 전투비행단 이렇게 있는데 오산에 있는 전투비행단 중에서 A-10으로 되어 있는 이 비행대가 퇴역해요. 그리고는 신규 이 대체 전력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즉 주한미 공군 전력이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건 뭐야 하고 우리는 어필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28,500명 중에서 절대 다수가 바로 육군인데 미 육군이 지금 9만 명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비용 절감 문제로.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군이 가 있는 이 단일 지역에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육군이 가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줄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수도 줄이지 말고 이 미국이 줄곧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이제 중국이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보다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북한보다 한국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거 알아서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한국군과 지금 뭐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지휘권 전환하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군이 지휘하는데 우리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전자권 전환해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하면 우리를 서포트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사단에 뭐 행정만 있고 사실은 전력은 없어요. 다 그냥 순환 배치된 한 개 전투여단밖에 없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지원사령부 있죠. 통신여단 있죠. 방공포병여단 있죠. 그리고 이 헬기 부대 있죠. 뭐 어마어마하게 의무부대까지 있죠. 의무여단, 정보여단 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는데 오직 2사단에 있는 한 개 전투여단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비효율이 어딨냐. 이거를 우리는 중국어로 좀 쓰고 싶다. 기왕에 여기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그거 동의해주고 그래 동의해주는데 자 709네 전력 지금 많이 빠졌잖아. 그거 다시 갖고 와. F-35로 갖고 와. F-35로. 원래 F-35를 한국에 제일 먼저 배치하기로 했는데 왜 일본만 가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방위분담금 5조, 10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대북 자체 방어력 그 돈으로 강화할 테니까 방위분담금을 지금 1조 5천억 거기다가 물가 인상분 반영 여기에서 더 하지 말자. 그리고는 우리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자체 역량 강화하고 우리 자체 역량 강화하면 지금 이 한미 동맹을 이제 이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시키면 니들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도 필리핀, 일본처럼 도와준다라는 협정만 하면 돼요. 일본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우리는 대만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중국하고 지금 뭐 죽자 살자 원수 됐습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필리핀도 하는 걸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하면 돼요. 그 대신 미군이 있어 주겠다는데 안 그러면 미군 빼겠다는데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도 한미연합사 대중공동대응 공약할 때니까 협상하자. 그래서 방위분담금 그냥 기존에 맺어냈던 대로 그대로 하자. 그 대신 방위비 분담금 그만큼 많이 지불해야 하는 그만큼 우리가 전력 투자를 할게. 전력 투자. 그게 니들에게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라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국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면 잭팟입니다. 왜냐? 저 어마어마한 조선 물량
그리고 미 해군의 군함 수리 물량 1년에 뭐 10조 원, 15조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밀려들게 되겠죠. 잭팟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가면 쪽박이죠, 쪽박. 미국하고 척지고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 지금 지난 100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뭐 모든 국민이 미국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잘 사는 여러 조건 중에서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는데 한미동맹, 미국과의 우호 이건 상수다. 이게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변수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잘 뽑아야 중국에 쉐쉐하고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는 쪽박으로 간다. 라는 것을 2030 여러분의 미래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막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큰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2030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치명상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한다. 라는 것은 2030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